갑자기 찾아오는 원인 모를 통증.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찔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마비가 된다는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주저앉고 싶지 않은데 기침하는 동시에 욕실에서 불쑥 넘어졌거든요.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좀 앉아있으면 아프면 좀 일어나가지고 한 몇 발 걷고 나면 또 좀 낫고 이 정도까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심했죠, 그러니까.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은 중력입니다. 인간들이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 중력의 힘에 척추 관절들은 역학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뼈와 관절들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서 척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화를 통해 중력과 지면 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척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추와 요추의 C자 커브입니다. 현대인들에 있어 잘못된 자세와 습관, 그리고 직업상 한쪽으로 반복되는 동작 등으로 인해 정면에서의 좌우 대칭과 측면에서의 적절한 전만 후만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중력에 누르는 힘은 어느 한쪽으로 훨씬 더 많이 작용하게 되면서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성인 근골격계 환자에게 추나요법 만족도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3회 이상 치료를 한 환자들의 92.8%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했습니다.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환자의 비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밀고 당겨서 신체를 교정하는 한방 치료인데요. 불균형을 바로잡는 추나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30년 추나 치료 노하우로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한의학 박사 정용래 원장. 여러분도 한 번쯤 허리 아파보셨죠?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통증 중 하나인 허리 통증. 20대에 허리를 다쳤던 정승우 씨는 당시 급성 치료만 받았는데 만성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을 하기가 좀 겁이 나요. 기침을 할 때 힘을 줄 때마다 허리가 좀 찌끈찌끈 아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과거에 한번 기침을 하다가 무릎이 굽힐 정도로 사람이 쓰러진다고 얘기를 하죠. 쓰러질 정도로 제가 앞으로 꼬꾸라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좀 힘들고, 또 이제 운전을 좀 오래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도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럴 때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를 둘을 키우는 아빠인데 애기를 안아주고 싶은데 안을 때 혹시나 또 기침할 때처럼 통증이 올까봐 혹은 뭐 무너질까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많이 조심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석 달 전에 흔히 삐었다고 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로 한의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두 번의 추나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돼서 치료를 멈춰버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지금 오븐과 천골 사이에서의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든 것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쉬는 동안, 잠자는 동안 관절의 움직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빨리빨리 관절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디스크의 문제도 있지만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몸의 기둥, 척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하는데 휘어져 있네요. 골반의 높이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몸을 지탱해야 하는 기둥이 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C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목뼈는 일자 모양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죠. 처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오셨을 때 골반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치료를 통해서 거의 골반의 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고요. 다리 길이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때 본인의 반복되는 어떤 습관,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반드시 관리와 예방을 같이 추나 치료로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나 치료는 신체의 구조적 이해도가 높은 한의사가 직접 틀어진 뼈와 관절의 위치를 조정하는 한방 치료의 방법인데요. 전기 자극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물리 치료도 함께 시행합니다. 첫 번째로 시원합니다. 시원해서 조금 허리를 제 스스로 스트레칭을 했는 게 아니라 더 혼자 스트레칭 할 때보다 더 이렇게 가동 범위를 넓혀서 스트레칭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시원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뭔가 몸의 균형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은, 짝다리를 짚는 게 보통 습관이었는데 그런 뭐 짝다리를 짚는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장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정승우 씨.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가장 좋은 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마음껏 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내 아이를 내가 안아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또 한창 안아줄 나이의 아이다 보니까 저한테 안겨 있는 애를 보면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행복감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창 일을 해야 될 나이고 아이를 키워야 될 나이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내가 얼마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여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치료를 받고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만 투자하면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그 기간만큼은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가장 오래 책상에 앉아있는 건 아무래도 고3 수험생이겠죠. 공부만으로도 힘든 고3 시기에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세진 씨. 증상이 심할 때는 샤워할 때 물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막 수험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앉아 있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1시간 앉아 있고 한 1, 20분 쉬고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반복하고, 학교 마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그리고 병원 치료 끝나면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도 누워서 최대한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런 게 좀 되게 절망적이었었죠, 당시에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 통증이 언제 사라질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병원을 한 3-4군데 계속 옮기면서 다녔는데, 이게 나아지면 몰라도 계속 안 좋아지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약간 살짝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야,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자유를 앗아간 통증의 원인, 바로 디스크 파열이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압박한 건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은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하면서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았는데요. 한약과 약침 치료도 함께 시행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줬습니다. 이 환자분은 고등학교 때 다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증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MRI상에서도 디스크 탈출의 모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었던 경우입니다. 한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를, 통증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였지만 중간중간에 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약간의 다리 통증이 시작이 되어서 다시 치료를 열심히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침, 추나 한약 이런 치료가 들어가면서 현재는 아주 괜찮은 상태로 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험 생활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대만에서 유학 중이라는데요. 잘생긴 유학생이네요. 근데 이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씩 허리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 좋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세진 씨.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의원을 찾아서 미리 척추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박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잘 이겨냈는데요. 앞으로 건강 관리도 잘해서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이뤄내길 닥터스가 응원합니다.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은 따로 없고요. 이제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고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뻐근할 때 있어서 그때마다 종종 들러서 관리받는 중입니다. 디스크는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한국 다시 들어오면 다시 병원 다니면서 이제 관리받을 계획입니다. 일상생활 속 척추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질환을 부르기도 합니다. 택배기사 정근수 씨는 일하면서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걸을 정도로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MRI 촬영을 하니까 그 디스크가 터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 잡아가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뭐 수술은 잘 됐다 했는데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거래처 사장님이 그 한의원에 한번 가보라 하시더라고요. 가서 하면 자기도 거기서 치료를 받고 나았다고 해가 그래서 이제 한의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을 때 한 몇 걸음 걷다가 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 일할 때 우리가 직업이 막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이러는 직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좀 앉아 있으면 아프면 좀 일어나가지고 한 몇 발 걷고 나면 또 좀 낫고 이 정도까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심했죠, 그러니까. 자, 2주 동안 또 다리 쪽 괜찮으셨고, 네. 허리도 괜찮았고, 네.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3개월의 치료 끝에 통증이 몰라보게 호전됐습니다. 치료 전에는 걷는 건 물론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괴로웠었는데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디스크 파열이 심하게 진행돼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죠. 과연 어떤 치료를 시행했을까요? 우리 환자분은 여기 오시기 전에 1개월 반 전에 시술을 하셨고 또 시술은 했지만 다리 쪽으로, 오른쪽 다리 쪽으로 심한 통증과 저림이 있어서 우리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요. 사진상에서 보면은 이 4번과 5번 사이에서의 익스트루전, 그러니까 프루트루전이 아니라 탈출이 아니라 그냥 탈출된 것이 아니라 그 디스크 액이 흘렀어요.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2주에 한 번씩 치료를 받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통증은 없지만 이 디스크의 이런 상황들이 추나 치료를 통해서 확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괜찮아졌을까? 그게 바로 내 몸에서 스스로 이겨내는 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고 디스크 내의 압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쪽과 좌우의 밸런스를 잡아줬다는 것. 구조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침부터 좀 맞고요. 딱딱해진 근육과 인대에 침을 놓아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자, 지금은 다리 길이가 아직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밸런스가 지금 한 1, 2mm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추나 치료는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강화시켜 주는데요. 척추와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약침 치료, 침 치료, 뭐 기본적인 치료들이고 추나 치료와 약물 치료, 한약 치료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환자분의 그 신경압박 증상은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은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믿고 몸을 맡겨봤다는 정근수 씨. 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고 통증이 사라진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건강히 행복을 배달해 주세요. 치료받고 이제 그 허리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전혀 이제 뭐 처음에 아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서 참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저도 뭐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갔는데 그 한동안 못 갔어요. 아플 동안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산에도 가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깨를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떨까요? 의자를 꺼내거나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것도 힘들었다는 서정대 씨. 아프고 나서야 평소 어깨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일을 돕다가 시작된 통증인데요. 어깨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4개의 근육이 손상된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뼈와 힘줄이 마찰하면서 발생한 어깨 충돌 증후군이었습니다. 사무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친구 업자가 와서 공사하는데 옆에 보기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망치질로 좀 도와줬는데 그때부터 어깨가 많이 힘들고 아파서 그 순간순간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왼손으로 양치질 할 때 가장 많이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적은 물건이나 의자를 당기거나 적은 물건을 들 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어제 그제 치료받고 나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팔 드는 거나 뭐 양치질 하는데 별 문제도 없고 일상생활 아주 가능하게 잘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됐네요. 자, 치료도 치료지만 이제 집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점점 관절들이 점점 굳어져 가요. 그래서 이 굳어지는 관절들을 최대한 젊었을 때처럼 유지하게 하려면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팔에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좀 많이 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좀 해보죠. 추나 치료로 좁아진 어깨의 가동 범위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한약과 약침 치료도 함께 받았는데요. 염증과 부기를 감소시키고 뼈와 인대를 강화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망치질을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어깨 쪽에서의 운동 소실이 일어나서 오신 분인데 오른쪽 어깨를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왼쪽 어깨 팔꿈치 쪽이 원래부터 좀 많이 그 오십견의 시초 단계로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는 뭐 약침, 추나, 약물 치료 이걸 통해서 운동 소실은 많이 감소가 되었고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은 왼쪽 어깨와 팔꿈치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세요. 네, 왼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상근 증후군과 또 어깨 충돌 증후군이 같이 와 있음으로 해서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팔도 올리기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셔서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계속 치료를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른쪽은 호전이 많이 돼서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도 엊그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지고 치료하고 나서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치료받기 전에는 일상생활이 힘들고 조그만 움직임에도 고통스러웠는데 치료가 다 되고 나서는 일상생활에 아무 무리 없이 자유자재로 행동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후 두통과 메스꺼움이 생겼다는 김태훈 씨. 사고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사고 후에 그날 저녁부터 증상이 시작됐죠.
교차로에서 이렇게 좌회전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이제 선 따라 잘 가고 있는데 뒷차가 교차로 중간쯤에서 뒤에 저희 차선을 위반해서 받았어요. 예. 첫날에는 진짜 너무 정신도 없고 사람 긴장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자고 나니까 뭐 어깨나 전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그게 또 엄마한테도 연락해 보니까 엄마도 허리도 아프다 하시고 엄마도 원래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거의 뭐 몸살처럼 끙끙 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단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이제 근처에 있는 한의원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주위에서 이제 권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한의원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추나라는 건 저희가 처음 접했고 이제 사고가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추나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약침도 놔주시고 또 한약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병행해서 하니까 일단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들이 이제 처음 하루 만에 없어지지는 않죠.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좋더라고요. 예. 교통사고 후유증은 눈에 띄는 외상도 없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몸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한방 치료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치료를 받은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자, 며칠 못 봤는데 네. 목하고 또 머리 밑에, 머리 쪽 좀 어떠셨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머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목도 어깨도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것도 좀 네, 많이 괜찮고 좋아졌어요. 지금은 치료를 통해서 또 많이 개선이 된 상태지만 언제라도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꾸준히 관리와 예방을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셔서 가슴도 두근거리고 속도 미식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두통, 머리가 아프면서 목과 어깨의 통증, 근육통과 허리 쪽에서의 통증을 같이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혈을 제거하는 쪽으로 약을 쓰게 되는데 이분한테는 특별히 좀 심장에 열을 좀 내려주는 약을 쓰게 되었고요. 약침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고 또 추나 치료와 침 치료로서 근육과 관절의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치료를 해왔습니다. 약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약침은 침과 한약의 장점을 합친 치료인데요. 한약재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을 병변에 주입하고 경혈을 자극하는 겁니다. 틀어진 뼈와 관절은 추나 치료를 통해 바로잡았고요. 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사고 나기 전의 상태보다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아픈 것도 거의 없고 눈 실룩임도 없고 어깨나 이런 부분도 한결 가볍고 이제 교통사고 치료는 끝났지만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녀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 경직이 급작스럽게 옵니다. 이 근육 경직을 우리 한방에서는 어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는 추나요법입니다. 추나 치료로서 관절에 대한 위치를 조정을 해주면은 근육의 장력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른 어떤 치료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통증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추나 치료는 불균형한 척추와 주변 조직을 바로잡아 통증의 근본 원인을 교정할 수 있는데요. 틀어지고 변형되는 체형의 불균형, 이제 바로잡을 때입니다. 자, 치료 시작합니다. 줄을 서시오!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술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1년에 한두 차례 또는 2, 3년에 한 번씩은 급성 요통을 경험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이 가끔씩 반복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척추 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통증에 대한 관리와 예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통증을 조금만 참으실 수 있다면 보존적인 치료로서
얼마든지 질환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